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공개 면담을 했죠. 전장현은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선전전만 이어갈 계획인데요. 다만 오 시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협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장현은 의견을 수렴해 13일 최종 입장을 밝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상률 기자입니다. 전장현이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자의 눈에서도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몇몇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함께 나설 거니까 같이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유보를 요청을 해와서 바로 타지 않습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오 시장은 지하철 탑승 시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시위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고 하루 만에 전장현이 출근길 탑승 시위를 멈춘 겁니다. 다만 전날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협박하는 자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회적 강자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바로 서울시장이 아니십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 강자가 아닙니까?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전장현에게 협박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장현은 13일까지 출근길 탑승 시위 대신 선전전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 방법이 서울시의 지하철을 지연운행시키는 결과가 돼야 되는 거냐. 철도안전법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장현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13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올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후 약 1년 만에 윤 대통령의 정식 방문이 추진되는 건데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의 첫 워싱턴 방문이 국빈 방문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12년 만에 우리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이 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을 전후해 미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후 약 1년 만에 윤 대통령의 정식 방문이 추진되는 겁니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을 워싱턴 DC에 초청하겠다는 표현이 담긴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양 정상이 미국 뉴욕에서 만나긴 했지만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방미 형식을 국빈 방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만큼 국빈 방문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우리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서는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5차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전보좌관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일 새벽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미국 하원이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또 무슬림 출신 의원을 외교위에서 축출하는 등 공화당 주도의 강경 노선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강병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미 하원에 발의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입니다. 쿠바 망명자 집안 출신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대규모 인명 살상과 기아 사태를 초래한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사상이 전체주의 지배와 독재로 흐르는 권력의 집중을 불가결하게 만든다며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지적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발의된 지 이틀 만인 현지 시간 2일 하원 본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가운데 100여 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s an estimated 180,000 prisoners today. Many of them are subjected to torture and extreme manual labor.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에서 북한만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날 하원은 또 과거 이스라엘이 비판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무슬림인 이란 오마르 의원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공화당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I didn't come to Congress to be silent. I came to Congress to be their voice. And my leadership and voice will not be diminished if I am not on this committee for one term.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강경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중국의 것으로 보이는 정찰용 풍선이 미국 본토 상공에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군 당국은 이 풍선이 핵 미사일 경납고가 있는 몬태나주 상공에서 정보 수집 목적으로 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전투기까지 출격해 격추까지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획을 접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미중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성승환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밤하늘 달 같은 흰색 물체가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 떠 있습니다. 정찰용 풍선으로 높은 고도에도 민간 조종사들의 눈에 쉽게 띌 만큼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군 당국은 이 풍선이 핵 미사일 경납고가 있는 몬태나주 상공에서 정보 수집 목적으로 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F-22를 포함한 전투기까지 출격해 추적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스틴 국방장관은 현지에서 고위급 회의까지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추까지도 검토했지만 잔해로 인한 지상의 민간 피해를 우려할 정도로 풍선의 크기가 커 계획을 접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정찰기구가 중국의 고고도 기구라는 매우 높은 확신이 있다며 정보 수집을 위해 민감한 지역 상공을 날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 당국과 접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성수환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주가가 하루 만에 23%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메타의 화려한 컴백은 새해 들어 반등 중인 기술주 전반에 추가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메타발 호재는 빅테크 랠리를 이끌었지만 그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타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빅테크 삼총사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증시에서 메타 주가는 23% 이상 폭등하며 10년 만에 최고의 날을 맞았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고 49조 원어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것이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메타의 화려한 컴백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입어 새해 들어 반등 중인 기술주 전반에 추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은 나란히 7% 넘게 치솟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Where the Googles, the Metas, the Amazons, and the like are so big that they cannot grow in earnings at the rate that they did in the past. So there's certainly significant rebound potential, and there's been a significant rebound already in the FANGI names. 그러나 뒤이어 알려진 빅테크 3총사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은 아이폰이 덜 팔리면서 거의 4년 만에 분기 매출이 감소하는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도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타격을 받으며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아마존 또한 매출 둔화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0달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